자, 이제 n 퍼미테이션 R에 대해서 볼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퍼뮤테이션을 읽어. 퍼뮤테이션. 그래서 읽을 때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읽을 거야. 자, 그럼 퍼뮤테이션이라는 기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면 의미를 알아야 돼. 여기 n 퍼뮤테이션 R은 뜻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배열하는 방법수다라는 거야. 알게를 배열하는 방법수야. 배열하는 방법수를 우리가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서로 다른 요 표현은 빼고 그냥 막 얘기할 거야. 잘 봐. O 퍼뮤테이션 E라는 것은 5개 중에서 몇 개 배열하는 거야?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지. 2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다라는 거야. 배열하는 방법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7 퍼뮤테이션 3은 7개 중에서 몇 개 배열하는 거야?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지. 3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n 퍼뮤테이션 R 요 기호를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해놨냐면 이렇게 디자인했어. n개 중에서 이렇게 네모를 알게를 그리는 거야. 네모를 이렇게 알게 그려서 여기 n개 중에서 이렇게 알게를 배열하는 방법수다라는 디자인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요 n 퍼뮤테이션 R의 의미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퍼뮤테이션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야. 여기는 퍼뮤테이션 계산은 어떻게 하냐 하면 퍼뮤테이션 계산법은 네모를 그려서 네모 그리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2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으면 2명을 배열하기 때문에 네모를 2개 그려.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고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는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5 퍼뮤테이션 2를 계산하면 답이 2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한 7 퍼뮤테이션 3이 얼마냐 물으면 요거는 네모를 3개 그렸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7가지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지. 그래서 7 퍼뮤테이션 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답을 계산하면 210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퍼뮤테이션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네모 그리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지만 공식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5 퍼뮤테이션 2라는 거는 네모를 2개 그리면 5 곱하기 4고 분모가 1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요 놈을 팩토리얼로 바꾸기 위해서 연속한 자연수 곱셈을 만들려면 5 곱하기 4까지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3팩을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 3팩을 곱해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5팩이 되고 분모는 3팩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요 놈은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5팩은 잘 봐. 요 3이라는 수가 요 5에서 2를 빼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 5-2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 더 볼까? 7 퍼뮤테이션 3은 분모는 1이 있다 생각하고 분자가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도 연속한 자연수 곱셈을 만들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다가 7, 6, 5가 있으니까 4부터 있어야 되니까 분자 분모에 4팩을 이렇게 곱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곱해놓고 다시 한번 보면 분자는 7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4 팩토리얼이 되는데 요 놈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가 7 팩토리얼이 되고 여기는 7-3 팩토리얼. 마치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요런 모습이 됐다는 거야. 7에서 3을 빼면 4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하면 봐봐.
n 퍼미테이션 r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몇 개가 곱해져야 되냐면 r개가 곱해져야 되니까 요 뒤에가 r-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봐봐. 처음에 n은 요 n을 어떻게 쓴 거냐면 n 빼기 0이라 쓴 거야. 그리고 뒤에 게 n-1이고 곱하기 점점점 가서 여기가 n-에서 뭘 빼야 되냐 이거야. 지금 요 놈이 의미하는 게 r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요 놈이 r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0, 여기 0 나오고 1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이렇게 r개가 되려면 r-1까지 있어야지만 요 놈이 r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r-1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쓰고 나면 자, 여기 지우고 나서 그래서 요 놈이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놈을 팩토리얼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하면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하면 여기가 n 곱하기 n-1 곱하기 룰루로 해서 여기가 n-r-1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인데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뭘 곱해주냐 하면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는 더 큰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n-r팩이 생기고 여기도 n-r팩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네. 자, 그렇다면 요 놈을 이쁘게 쓰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n-r 팩토리얼로 변형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퍼미테이션 계산할 때는 이런 공식을 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분자는 n팩이고 분모가 n-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놈을 우리가 쓸 때 실제 공식에서는 요식보다는 요걸 많이 써. 봐봐. A 퍼미테이션 B 이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A팩 이렇게 쓰고 분모는 A-B팩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식,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래야지만 뒤에 식으로 계산하는 걸 해결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서 자, 이제 44번 문제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할 거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자, 5 퍼미테이션 2는 두 개를 배열하니까 네모를 두 개 그렸다 생각하는 거야. 네모를 두 개 그렸으니까 결국 5 곱하기 4에서 그 값은 20이 나온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고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자, 또한 3 퍼미테이션 0은 조심해서 0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안 되냐 하면 3개 중에서 빵개 배열하는 방법 수는 배열 안 한다야. 배열 안 한다인데 배열 안 한다는 빵번이 아니라 배열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이라 쓰면 안 되고 뭐라 써야 되냐 하면 1이라 써야 돼. 이해가지? 이게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요 문제 봐봐. 여기서 n개 중에 빵개 배열하는 방법 수는 1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또 있으면 계산식을 한번 볼까? 계산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계산식으로 보면 이게 A팩에다가 A 빼기 B 3에서 0 빼면 3팩이 나와. 3팩분의 3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 놈 4번은 보면 N팩분의 N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봐. 4 퍼미테이션 4는 네모를 4개 그리면 돼. 네모를 4개 그린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이기 때문에 요 4 퍼미테이션 4는 4 팩토리얼이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6번 문제 보면 n 퍼미테이션 n을 물었으면 네모를 n개를 그려야 돼. 이거는 n개를 그려서 요 놈을 n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게 n-1 이런 식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n 퍼미테이션 n은 n 팩토리얼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 팩토리얼은 뭔지 알지? 이게 3 곱하기 2이기 때문에
6 이렇게 쓰면 돼. 요 값은 1이고. 자, 45번 다시 한번 볼까? 여기 9%전 0은 1이지 당연히. 배열 안 한다 한 가지. 5%전 3은 네모를 3개를 그려야 돼. 네모를 3개 그리고 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바뀌니까 답은 6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6%전 6은 6팩토리얼을 얘기하고 6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고 우리가 요 5팩토리얼이 120이 되는 거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답이 720이 나오는 그런 문제야. 자, 5번 문제 볼까? 여기 n%전 1은 네모를 한 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n가지가 나온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46번으로 가자. 46번에 보면 n값을 구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공식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간단히 돼. 우리 공식이 뭐였냐 하면 이거였어. a%션 b 이 계산은 a 팩에 여기가 a 빼기 b 팩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내가 암기하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었다라는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면 먼저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는 5%전 3인데 요 놈은 5팩에다가 5에서 3 빼면 2가 나오지. 그러니까 2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놈과 비교해 주면 n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고. 자, 2번 문제 보면 8팩분의 여기 분자는 8에서 2 빼면 6팩이 나오지.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하니까 n값은 6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야. 네, 3번 문제 볼까? 3번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요거는 6%전 4는 6팩분의 6팩이 분자고 6에서 4 빼면 2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면 n값이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는 분자는 5팩이고 분모는 5에서 5를 빼면 0팩이 돼. 요 놈이 뭐랑 같은 거냐 하면 지금 n팩분의 5팩이랑 같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n팩토리얼이 뭐랑 같다? 0팩토리얼이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이 0팩은 1이기 때문에 이때 1팩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n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조심해야 돼. n값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4번 문제는 답이 두 개가 나와. 0 또는 1이다. 그걸 얘기하는 문제다라는 거야. 자, 47번 문제 와봐. 47번 문제는 곱셈을 묻는 문제야. 알고 보면 먼저 n%션 2 요거는 결국 네모를 두 개 그려서 생각하는 거니까 요 놈은 n 곱하기 n-1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요 30이란 수는 다시 연속한 자연수 곱셈으로 썼을 때 6 곱하기 5가 돼. 그래서 요 둘을 비교하면 n 값이 6이다 라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워. 요거 인수분해해서 뭐 n 값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계산하는 게 빨라 이거는. 자, 요놈 보자. 요놈 60은 연속한 자연수 곱셈으로 바꾸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네모를 몇 개 그리는 게 되냐면 5부터 시작해서 잘 봐. 5부터 시작해서 네모를 3개 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서 R값은 3이 되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3번 문제 봐봐. 공식으로 쓰면 여기가 7팩이고 분모는 7-R 팩토리얼이야. 요 둘을 비교하면 7-R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R 값은 3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야.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야. 오른쪽을 보면 120이라는 게 5팩토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먼저 이놈을 공식으로 보면 n팩토리얼을 0팩으로 나누는 모습이고 그놈이 5팩토리얼이다라는 거야. 근데 0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팩은 얼마가 돼? 5팩이 되는 모습이 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값이 n값은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지? 자, 이제 48번 문제 보자.
48번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4번에서 왜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냐면, 4번 문제를 요로 갖고 와보자고. 잘 봐봐. 5 빼기 12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5 빼기니까 R 값이 그냥 눈으로 봤을 때, R 값은 5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정확한 계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좌변을 계산하면 5 빼기고, 분모가, 여기가 5 마이너스 R 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120이다. 이런 식이 나온 거야. 그렇다면 120이 5 팩이니까 얘랑 얘가 약분돼서 없어져 버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5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0팩과 1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을 이용하면 5 마이너스 R 값이 0이 되든지 또는 5 마이너스 R 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이것 때문에 R 값은 5가 되든지 또는 R 값은 4 이렇게 해서 R 값이 2개 나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는. 자, 이걸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거 다 지우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5부터 곱해지는 거니까 5 퍼미터션 R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썼을 때도 120이 되고, 여기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곱해도 얘가 120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4개 곱해졌을 때도 120이지만 5개 곱해줘도 1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R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자, 이제 49번 문제 봐봐. 자, 내가 암기하라는 공식이 뭐였냐면, 요 A 퍼미테이션 B는 A 팩을 A-B 팩으로 나눈다. 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라 했다고. 자, 요 공식을 암기한 걸 가지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고. 1번은 보면 분자는 n-1이니까 n-1 팩토리얼 분자는 이렇게 될 거야. 요 놈이 n이니까. 따라서 n-1에서 r 뺀 놈이 분모에 오니까 요 놈은 n-1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분자는 n팩이고, 자, A에서 요 n에서 r-1을 빼주면 n-r 플러스 1의 팩토리얼 요 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볼까? 3번 문제는 n-1 팩토리얼 요게 분자에 올 테고, 요게 A고 요게 B니까 A에서 B를 빼면 요 놈은 n-r 팩토리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50번 문제 보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만중이나 반 20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한 명씩 뽑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렇다면 얘를 풀려면은 네모를 2개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오는 요 자리가 반장 자리라 보고 요 자리를 부반장 자리라 본다면, 반장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올 수 있고 여기에는 19가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뽑는 방법수는 결국 380가지가 답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야. 자, 이제 51번 문제 봐봐. 51번 문제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 보면 먼저 남학생 3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1번 문제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렇다면 네모를 6칸을 그렸다 생각하는 거야. 네모를 6칸을 이렇게 그렸다 보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번 6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는 6팩토리얼이 답으로 나와. 다시 2번 문제 보면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얘는 경우의 수가 2개로 나눠지겠지. 교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남녀 요렇게 나오든지 또는 여남
문을 여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먼저 요 남학생을 배열하는 방법서는 남학생을 그냥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남학생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돼.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사이에 들어간 여학생, 요 여학생을 배열하는 방법수도 계산하면 3팩토리얼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36가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도 결국 똑같기 때문에 36가지 나오겠지. 따라서 교대로 배열하는 방법수는 2를 더한 72가지가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서 3번 문제를 읽어보면 배열을 하는데 양쪽 끝에는 누가 온다? 남학생이 온다는 거야. 봐봐. 양쪽 끝에는 남학생이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얘를 물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하면 네모를 그려. 일단 네모를 그려서 6개의 네모를 그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남학생이 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남학생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되고 끝에 오는 남학생은 2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요 안쪽에는 4명이 배열되니까 4팩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쪽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수는 요 3과 2를 곱하면 6이니까 답이 6 곱하기 4팩토리얼이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자, 이제 4번 문제가 중요한데 4번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양 끝에 이런 다음에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온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요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항상 여집합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전체 배열하는 방법수가 6팩토리얼이 되고 거기에서 이 남학생 룰루루 남학생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양 끝에 오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6팩토리얼에서 빼기 양쪽 끝에 남학생이 오는 건 좀 전에 3번에서 풀었으니까 6 곱하기 4팩 이렇게 빼주면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52번 문제 봐봐. 52번 문제는 문제가 쉬운 듯 어려워. 먼저 문제가 뭐냐 하면 7 퍼미테이션 3 요 놈을 어떻게 쓰냐 하면 B팩을 A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라는 거야. 먼저 공식에 의하면 요 식은 7팩을 7에서 3을 빼주니까 4팩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순서상이 먼저 4,7이 먼저 하나 나와. 순서상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 놈을 계산한 결과가 210이란 말이야. 210이기 때문에 210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210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돼? 209 팩토리얼로 나누면 210만 남지. 그래서 순서상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209, 210 요 순서상을 또 하나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또한 여기 지우자. 이거 지우고 나서 잘 봐. 여기 210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7 퍼미테이션 3식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요걸 계산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요 안에 있는 6을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2 곱하기 3이라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4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15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결국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210은 15 곱하기 14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분모가 1이 있다 생각해서 팩토리얼로 바꿔주면 분자 분모에 1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자는 15 팩토리얼, 분모는 13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순서상이 또 하나 나오는 게 13,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답은 순서상이 요놈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53번 문제 봐봐. 53번 문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야. n 퍼미테이션 1이
n이 그냥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값이 42 곱하기 120의 제곱이 되고 b 값이 1인 경우는 무조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퍼미테이션을 팩토리얼 곱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42 곱하기 120의 제곱을 변형해서 한번 써보려고 그래. 자, 42는 7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고 120은 5팩토리얼이니까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요 놈을 두 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나서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에 있는 4와 2가 곱해지면 요놈 곱하면 8을 만들 수 있고 다시 여기 있는 요 3과 요 3을 곱하면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는 수가 9야 9. 그리고 나서 여기 2와 5를 곱하면 그때 나오는 수는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연속한 자연수 곱셈으로 이쁘게 정리하면 요 놈을 예쁘게 정리하면 맨 앞에 10 곱하기 9도 있고 곱하기 8도 있고 그 다음이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몇 개가 곱해졌냐 하면 둘, 넷, 여섯, 7개가 곱해졌지. 따라서 요 놈은 퍼미테이션으로 쓰면 요 놈은 10 퍼미테이션 7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로부터 A 값은 10이고 B 값은 7이 되는 걸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퍼미테이션을 직관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건지 그거에 대한 수업을 할 거야. 자, 먼저 쉽게 숫자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바꿀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 계산은 뒤에 가서 할 거야. 직관적으로 어떻게 아냐 이거야. 자, 먼저 10명 중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요 놈을 네모를 4개를 그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그리고 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0가지야. 10명 중에 배열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이 뭐가 되냐면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배열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맨 앞에 10가지 중에 하나 오고 그리고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라 쓸 수 있기 때문에 10 퍼미테이션 4는 10 곱하기 9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쓸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완전히 일반화시켜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잘 봐. n 퍼미테이션 r 요 놈은 네모를 몇 개 그리냐면 r개를 그려.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r개 그리고 나서 요 놈 보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n가지가 오고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놈 보면 여기는 n가지가 오고 뒤쪽에 있는 놈은 나머지 n-1명 중에서 r-1명을 배열하는 방법이랑 같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오는 게 n-1 퍼미테이션 r-1 요 놈이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볼까? 자, 두 번째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직관력에 의해서만 풀 거야. 두 번째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뜻이 봐봐. 10명 중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그렇다면 요 놈은 네모를 여전히 4개를 그려야 돼. 네모를 그리고 나면 요 앞쪽에 요 놈이 뭐가 되냐 하면 요 3개까지는 10명 중에 3명을 배열하는 방법수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10명 중에 3명을 써먹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원이 7명인데 여기 오는 건 나머지 7명 중에 1명이 오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은 결국 7 곱하기 9명 중에 10명 중에 여기가 뭐가 오냐 하면 10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요 놈을 우리가 문자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다 지우고 나서 잘 봐. 이제 문자로 바꾸는 거 보자.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이것도. 자, 이제 이걸 문자로 바꾸는 걸 이해해야 돼. 봐봐. n 퍼미테이션 r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잘 봐. 네모를 알개를 그렸어요. 이렇게 네모를 1개, 2개 해서 이렇게 알개 그리고 나서 요 앞쪽을 보면 요서부터 요까지는 n개 중에서 r-1개를 배열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남아있는 인원은 n명에서 r-1명을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원이 n-r 플러스 1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요 한 자리는 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오겠지.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n-r 플러스 1이 되지. 자, 요거 전개하면 요 놈이니까, 그치? 그리고 그 뒤에 n 퍼미테이션 r-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모 그리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기 다 지우자, 헷갈리니까 이제 이건 다 지우고 뭐가 있냐 하면 이런 식이 있어. 생각을 하는 거야. 10명 중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것은 A가 포함 안 될 때는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 9명 중에서 4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고, A가 포함될 때는 나머지 9명 중에서 3명을 일단 배열해. 요 3명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 나서 A가 배열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이기 때문에 A가 들어가는 곳 네 군데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10명 중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것은 A가 배열 안 될 때는 나머지 9명 중에서 4명을 배열하면 되고, A가 배열되는 경우는 나머지 9명 중에서 3명을 배열한 다음에 A를 집어넣을 방법이 4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4가 붙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놈을 완전히 일반화시키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하면 다 지우고 이거는 잘 봐야 돼. 일반화시킨 식을 이해를 해야 돼. 일반화된 식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런 모습이 돼. 잘 봐. n명 중에 r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것은 A가 배열 안 될 경우는 나머지 n-1명 중에서 그냥 r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고, 또는 A가 배열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n-1명 중에서 r-1명을 배열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r-1명을 배열하고 나면 이렇게 해서 r-1명을 배열하고 나면 A가 배열돼야 된단 말이야. 요 A가 들어갈 자리가 몇 군데가 남냐 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표시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R군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R을 곱해주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요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특정 조건 제외라는 걸 이용해서 풀기 때문에 이해를 잘해야 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지금 여기 n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n-1을 썼기 때문에 한 명 A를 제외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푸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는 좀 더 어려운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돼. n명 중에 r명을 배열하는데 n-2가 돼 있네. 여기 잘 보면 n-2가 됐다는 얘기는 2명 A, B를 제외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A, B 둘을 제외하니까 A, B 둘 다 배열 안 될 때, 또는 A가 B가 있을 때 A가 배열되고 B가 배열 안 되는 경우, 또는 A가 배열 안 되고 B가 배열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는 A도 배열되고 B도 배열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개의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했다. 그걸 의미하는 거야. 세 개의 경우로 나눠서 요 놈을 계산한 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FR과 GR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먼저 하나하나 다시 쓰면 n개 중에 r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는 A, B 모두 다 배열 안 되는 경우는 A, B를 제외한 나머지 n-2명 중에서 r명을 배열하면 되겠네 라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는 A가 배열되고
B가 배열 안 되든지 또는 A가 배열 안 되고 B가 배열되는 경우는 나머지 n-1명 중에서 몇 명을 배열하냐면 일단 n-1이 아니지. 지우자. 이거 다시 쓰자. 이것도 다 지우자. 지저분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 n-2명 중에서 r-1명을 먼저 배열해 놨다는 거야. 그리고 나면 여기 r-1명을 배열하고 나면 여기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냐면 R군데가 남아. 그지? 여기 r-1명을 배열하고 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R군데이기 때문에 요 놈도 R군데 요 놈도 R군데란 말이에요. 두 개 다. 그래서 여기가 2R이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FR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2R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위해서 지울게요. 공간은 여기 지우고 FR을 구했어. 그리고 이제 GR은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더하기 여기 GR이 있는 모습에서 뒤에 남는 게 n-2 퍼뮤테이션 r-2가 됐다는 것은 A도 배열되고 B도 배열되는 걸 묻는 거야.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 여기에 지금 r-2명이 배열돼 있어.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되냐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요 놈은 r-1군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배열돼서 만약에 여기에 어딘가에 지우고 나서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A가 들어있다 생각하는 거야. A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되면 이제 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되냐면 요 놈이 지금 뭘로 바뀐 거야? r-1명을 배열한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되냐 하면 하나가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R군데가 돼. 요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R군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GR은 A가 들어가는 방법수 R-1군데에다가 B가 갈 곳 R군데에서 GR은 R에 R 곱하기 R-1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야. 이 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지우고 놓고 그 밑에 계산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래. 다 지우자. 이건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해서 자, 이제 이 놈을 보면 먼저 4번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먼저 첫 번째 식 보자. 문자로 먼저 보면 계산에 의해서 보는 거. 이거는 10 퍼미테이션 4라는 것은 요거는 10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는 거야? 6 팩토리얼로 나눠 있는 모습이야. 그리고 요 놈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우리가 10 곱하기 9 팩토리얼 쓰고 여기가 6 팩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요 놈은 다시 10 곱하기 그리고 나서 뒤쪽에 있는 요 놈을 잘 보란 말이에요. 요 놈을 잘 보면 어떤 모습으로 쓸 수 있냐 하면 9 퍼미테이션 9에서 3을 뺐을 때 6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완전히 일반화된 식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잘 봐. n 퍼미테이션 여기 n 퍼미테이션 r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계산식에 의하면 n 팩에 여기가 n-r 팩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놈은 다시 n 곱하기 n-1 팩 이렇게 쓰고 분모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잘 봐야 되고 분모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n-1 빼기 여기를 r-1 요거의 팩토리얼 요렇게로 변형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 요 안에 있는 여기 n-r 요 값과 요 값은 똑같은 값이야. 지금 변형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요 놈이 A라면 요 놈이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퍼미테이션 B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요 놈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 곱하기 뒤에가 n-1 퍼미테이션 r-1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일반화된 모습인
요 계산을 지금 증명한 거야. 요 값이 요렇게 변형되더라 라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식 봐봐. 두 번째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을 지우자. 두 번째 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두 번째 식은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여기 10 퍼미테이션 4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놈을 여기가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요런 모습이야. 요런 모습이고 여기 분모가 1이 있다 생각하면 요 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 거야. 10 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는 거야? 6팩으로 나누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을 어떻게 변형할 생각을 하냐 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7을 곱했다 생각하는 거야. 7을 곱하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여기 7은 앞으로 빼서 7 곱하기 쓰고 여기가 10팩토리얼이고 분모는 7 곱하기 6팩이니까 7팩 이렇게 변형이 돼. 그럼 요 놈은 7을 뭐 조그맣게 이렇게 쓰냐. 요 놈은 다시 7 곱하기 10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이 얻어진다라는 거야. 요 놈을 완전히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자, 요 놈 다시 지우고 여기다 지우고 완전히 일반화된 식 봐봐. 그 일반화된 식을 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요런 짓을 할 거야. 잘 봐. 여기 식은 그냥 놔두고 요걸 한 번 더 쓰자. 위에 봐봐요. 위에 보면 퍼미테이션 계산식이 주어져 있어. 퍼미테이션 계산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 n팩은 놔두고 여기가 n-r 팩토리얼이 있는데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하려고 그러냐면 n- 요거보다 하나 큰 놈은 어떻게 되냐면 n-r에 더하기 1을 해주면 요거보다 하나 큰 놈이 돼. 그래서 n-r 플러스 1 여기도 n-r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줬다 생각하는 거야. 자, 요 놈을 곱해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분자는 여기 n-r 플러스 1을 여기다 써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식들을 한번 잘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요 놈이 남으니까 여기 n팩 이렇게 쓸 수 있고 분모를 잘 봐봐. 분모를 잘 보면 요 놈은 뭐랑 같으냐면 n 빼기 r-1이랑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보다 하나 큰 놈이 되는 거야. 얘가 왜? r을 뺐지만 더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팩토리얼로 연결시키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n 마이너스 여기가 r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분모를 다시 한번 봐봐. 분모에 있는 요 놈은 n-1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지? 저렇게 써놓고 보면 요 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니다. 그냥 요소 계산하면 되네. 요소 계산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하면 잘 봐. 여기서 요 놈을 A라 보면 요 놈이 B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요 놈을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나오네. n-r 플러스 1 곱하기 요거는 A 퍼미테이션 B 모습이다.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얻은 요 두 번째 식도 잘 봐둬야 돼. 요소 얻은 식이 요거라는 거야. 그리고 계산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3번 문제 보자. 여기다 지우고 3번을 보면 3번도 그런 장난을 쳐놨는데 여기다 지우자. 여기다 지우고 여기까지 지우고 3번 봐봐. 요 좌변은 10팩을 어떻게 하냐면 6팩 10에서 4 빼니까 6팩으로 나눈 식이야. 그놈을 이렇게 변형하기 위해서 여기 10 곱하기 9 팩토리얼 이렇게 놓고 여기가 6팩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하려면 요 10을 없애려면 어떻게 없애냐면 6을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쓸까? 10은 어떻게 쓰냐면 10 빼기 4 더하기 4로 쓸 수 있고 뭐 이거는 6 더하기 4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여기 10 자리에 뭘 쓸 거냐 하면 여기다가 6 더하기 4를 한번 써놓을 거야. 이렇게. 이건 10이니까.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6팩을 6 곱하기 9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요 놈은 4 곱하기 6팩 9팩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서 보면 6팩은 6 곱하기 5팩이지. 그래서 여기 5팩으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서 6은 약분돼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요 놈이 만들어지는 거, 요 식은 보면 9 퍼미테이션 4라는 걸 알 수 있고, 더하기 여기 4 곱하기 뒤에 거는 9 퍼미테이션 3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계산식으로 보여준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뒤쪽에 있는 이거 다 지우고, 이거 다 지우고, 계산식은 이래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장난을 치면 변형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계산하는 게 중요해. 요 계산하는 식, 요 식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퍼미테이션 계산식으로 한번 보자고. 자, 요 식을 변형하면, 그러니까 계속 써먹는 거야. 똑같은 거를. 요거는 분자가 뭐로 나오냐면 n-1 팩토리얼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요 식을 변형해야 돼. n팩을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요 놈을 n 곱하기 n-1 팩으로 변형하고 분모에 n-r 팩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요 n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분모랑 약분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다가 빼기 r을 쓰고 더하기 r을 써서 식을 살짝 변형해 놓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여기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 n-r을 얘랑 곱해주는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r을 n-1 팩에 곱해주는 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빨간색을 전개하면 이렇게 돼. 여기가 n-r 팩은 n-r 곱하기 n-r 마이너스 1에 하나 작은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분자는 n-r에 n-1 팩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다시 여기가 n-r 팩 쓰고 여기에 r 곱하기 n-1 팩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저렇게 써놓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 n-r은 약분돼서 없어져. 그리고 나서 분모에 있는 식 다시 한번 봐봐. 요 놈을 a라 본다면 요 놈이 그러면 a가 되는 거고, 요 r이 b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공식에 의해서 퍼미테이션 계산식에 의하면 요거는 n-1 퍼미테이션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뒤쪽에 보면 r 곱하기 쓰고 분모 n-r은 어떻게 변형하면 n-r은 n-1을 빼기 r-1 이렇게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여기 앞에 있는 n-1을 a라 본다면 요 놈은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쪽이 a 퍼미테이션 b 모습이 돼서 계산식으로 했을 때도 요 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요 계산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까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있는 n을 없애기 위해서 분모랑 약분하기 위해서 r 요거 공통인 걸 썼다가 없애기 위해서 더해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변형하는 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54번 문제 봐봐. 문제가 뭐냐 하면 요 n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15개 중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네모를 4개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4개 그려놓고 보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15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14개 중에서 3개 배열하는 방법수랑 같기 때문에 1번 답은 n이 15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2번 문제 봐봐. 여전히 네모를 4개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네모를 4개 그려놓고 나서 봐봐.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15가지고,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14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머지 13개 중에서 2개 배열하면 되네 라는 거지. 그래서 n값은 15 곱하기 14가 2번 답이다 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볼까? 3번 문제는
여기를 지워놓고 잘 봐. 이제 3번 문제는 뭐라 돼 있냐면 똑같은 형태인데 문제가 뭐라 돼 있냐면 15개, 16개 중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야. 그러면은 16개 중에서 5개를 배열하니까 네모를 5칸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 16개 중에 4개를 배열했네. 16개 중에 4개를 배열해 놓고 나서 보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2개 중에 하나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n값은 1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문제를 낸 거고. 자, 요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16개 중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네모를 5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모를 5개를 그려놓고 나서 요놈은 16개 중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수란 말이야. 16개 중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3개를 배열하고 나면 여기 올 수 있는 수가 1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수가 12가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은 n값은 13 곱하기 12가 답이다 라고 찾는 거야. 자, 이제 55번 문제 보자. 55번 문제는 어떤 문제를 냈냐 하면 만족하는 n값을 구하래. 20개 중에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A가 배열 안 되는 경우는 나머지 19개 중에 5개를 배열하면 되고, A가 배열되는 방법은 19개 중에서 4개 배열하고 나서 4개를 배열하고 나면 A가 들어가야 되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군데이기 때문에 요놈은 n값이 5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1번 문제야. 자,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식을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봐봐. 10개 중에서 3개 배열하는 방법을 물었는데 요놈은 A가 포함 안 되는 경우는 나머지 9개 중에서 3개를 배열하면 되고, A가 포함되는 경우는 나머지 9개 중에서 2개를 배열하고 나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군데다 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만족하는 n값은 9가 답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자,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는 n개 중에서 2개 배열하는 방법은 네모를 2개 그리면 여기가 n 곱하기 n-1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앞에 6이 곱해져 있어. 그놈은 n개 중에서 4개 배열하는 방법이랑 같은데, 그리고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있는 n-1을 없애고 나면 결국 요 값이 3 곱하기 2가 되는 6이 된다는 걸 얘기해. 그러면 이게 큰 수니까 따라서 n-2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n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야. 자, 이제 퍼미테이션 응용 문제들을 조금 볼 거야. 잘 봐. 뭘 얘기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퍼미테이션 개념이 나오는 문제는 이 퍼미테이션 공식을 쓰진 않아. 뭘 갖고 푸냐면 네모 그리기, 요놈과 특정 조건 제외, 요 성질을 갖고 문제를 푼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간단히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 보면 3명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래. 그러면 네모를 3개 그리면 되겠지. 3개 그려놓고 올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생각하면 3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야. 요 놈을 우리가 3퍼미테이션 3인의 이 공식을 쓰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네모 그려서 답이 6 나오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얘기 보자. 두 번째는 특정 조건 제외라는 걸 연습할 건데,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조건이 들어오면 요 제외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1번부터 보자고 문제를. 남학생 5명 있고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러면 그 여학생을 A, B, C라 놓고 요 여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요 여학생들을 일단 제외시켜놔. 그리고 나서 남학생을 배열하는 거야. 남학생 5명을 하나, 둘, 셋, 넷, 5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5팩이야.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첫 번째 여학생이 A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6군데 중에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첫 번째 A라는 여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6군데고,
이웃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B가 들어올 수 있는 요 B라는 여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5군데고 C라는 여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4군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답이다라는 게 1번 문제야. 2번 보자.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을 배열하는데 특정 조건으로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여학생끼리는 이웃한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면 잘 들어. 이거 뭐 중요한 거야. 이웃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한 개로 취급한다는 거야. 한 개로 취급하면 풀이법이 만들어져.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묶을 때 묶는 방법이 들어온다는 거야. 묶는 방법수가 생긴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가지? 묶는 방법수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학생을 묶는 방법을 좀 생각하자고. 사람을 묶기가 좀 이상하지만 여기에 ABC가 이렇게 있다면 ABC를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생기냐면 요 ABC 3명을 배열하는 방법만큼 생기기 때문에 묶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묶어서 한 개 취급하면 봐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묶은 거를 별로 취급하면 토탈 6개를 배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뒤에 6팩토리얼이 붙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3번 문제 보자. 3번 문제는 뭐라 되어 있냐면 5명, 3명이 있는데 요 여학생은 2명만 이웃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놈을 어떻게 풀까 고민해 보면 이렇게 풀면 돼. 봐봐. 전체 8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8팩이야. 그지? 전체 배열에서 뭘 빼줄 거냐 하면 잘 봐. 1번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수와 2번에서 풀은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배열하는 방법수를 빼주면 결국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여사건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잘 봐. 전체는 8팩, 8명 배열하니까 8팩에서 빼기. 1번은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20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20이니까 20 곱하기 6팩이 나왔고 더하기 요 놈은 6 곱하기 6팩토리얼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요건 8 곱하기 7 곱하기 6팩이 되고 뒤에 빼기 더하면 26 곱하기 6팩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거는 8 곱하기 7이 56이니까 56에서 26을 빼주면 30이 남지. 그래서 결국 30 곱하기 6팩토리얼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요 6팩토리얼을 묶어내서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이 답이야.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자 이제. 자, 숫자 배열하기 문제인데 많이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요 놈은 어떻게 푸냐 하면 5개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이걸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개수는 몇 개냐? 먼저 처음에 이걸 물었어. 그러면 네모를 3개를 그린다는 거야. 네모를 3개 그리고 올 수 있는 수가 지금 뭐뭐가 올 수 있다 그랬냐면 1부터 5까지 수가 오기 때문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5가지가 되고 여기는 4가지가 되고 여기는 3가지가 되니까 전부 다 곱해주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는 60개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이 60개의 자연수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문제야. 요 놈은 어떻게 하냐면 네모를 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네모를 그려서 생각을 하면 먼저 1의 자리에 1이 오는 방법수가 몇 가지인지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1의 자리에 1이 오는 방법은 여기서 1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4가지가 돼. 1을 제외한 나머지 1을 제외한 2, 3, 4, 5 중에 오기 때문에 4가지고 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가지가 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의 자리에 1이 오는 방법수가 12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에 의해서 1도, 2도, 3도, 4도, 5도 전부 다 몇 번씩 오냐 하면 요 놈들은 전부 12번씩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1의 자리의 총합은 얼마가 되냐면 요 앞에 있는 수를 전부 다 더하면 15가 되고 15 곱하기 12이기 때문에 요거는 180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요 구한 요 놈이 1의 자리의 총합이야.
1의 자리의 총합은 18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10의 자리 총합은 이거보다 10배가 더 커질 거야.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총합은 이거에 100배만큼 커질 테고. 따라서 만든 세 자리 정수의 총합은 1의 자리의 총합 180에다가 10의 자리 총합 1800에다가 다시 100의 자리 총합 18,000이 나오겠네. 그래서 이 놈들을 전부 다 더하면 여기 있는 60개의 자연수의 총합이 돼. 자, 이 놈을 전부 다 더하면 그 답이 얼마 나오냐면 19980이 우리가 만든 60개의 자연수의 총합이 바로 1998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밑에 가서 이제 56번 문제 봐봐. 56번은 조금 형태가 바뀌어 있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문제는 0부터 5까지를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사용한대. 그래 놓고 세 자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 개수는 몇 개냐 이걸 물었어. 그러면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맨 앞에 만약에 0이 와서 0, 2, 5 이렇게 되면 맨 앞에 0이 오면 요 놈은 세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0이 올 수 없기 때문에 5가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5가지고 그 다음에 12 자리가 0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5가지가 되는 거고 1의 자리가 4가지가 나와.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이게 20이니까 총 100개의 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답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100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2번에서 이때 만든 세 자리 정수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되냐 얘를 물었어. 그럼 요 놈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거 지우고 다시 쓰자. 칼라를 바꿔서. 자, 요 놈은 어떻게 하냐면 세 자리 정수를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야. 세 자리 정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 1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맨 앞에 이 자리에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1의 자리와 10의 자리 개수는 같은 개수만큼 나올 거야. 그래서 1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자고. 1의 자리에 1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봐봐. 0, 2, 4, 6, 4, 5 여기를 0, 1이 못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0, 2, 3을 안 썼네. 0, 2, 3, 4, 5 이렇게 5개의 수가 남아. 1을 썼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4가지가 되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가 맞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4가지가 돼. 그래서 1의 자리에 1은 16개 나온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1도, 2도, 3도, 4도, 5도 전부 몇 번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냐 하면 16번씩 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15 곱하기 16은 15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5의 제곱은 225고 뒤에 15가 붙으면 1의 자리의 총합은 2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전체 수의 합은 1의 자리 총합은 240이고 10의 자리 총합은 240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요 100의 자리 총합만 구할 수 있다면 전체 수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런데 100의 자리 합 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봐봐. 요 100의 자리에는 잘 보면 1이 오는 개수부터 구하자고. 그러면 1이 오는 개수는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0, 1, 2, 3, 4, 5에서 1이 오는 개수는 0이 올 수 있기 때문에 5가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100의 자리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1의 자리에 1이 몇 개와 20개가 오고 2도, 3도, 4도, 5도 전부 다 20개씩 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자릿수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줘야 돼. 자, 그렇다면 이거는 15 곱하기 20 곱하기 100이 돼. 요 앞에 거 곱한 값은 얼마가 되냐면 30에다가 공이 하나 더 붙으니까 300에다가 뒤에 공이 더 붙어. 그러면은 전부 다 곱한 값은 3만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3, 0, 0, 0,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게 100의 자리의 총합이 3만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요 놈을 전부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나오니 얼마가 되냐 이거야.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 하면 요 놈은 3, 2, 6, 4, 0이 전체 100개의 만든 세 자리 정수의 총합이다 라는 거야. 자, 이제 57번 문제 봐봐. 57번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조금 빨리 풀자. 봐봐. 11명의 축구선수 중에서 주장과 부주장을 뽑는 방법수를 구하래. 그러면 네모를 그려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오는 사람이 주장, 여기 오는 사람이 부주장 이렇게 본다면 앞에 올 수 있는 게 11가지고 뒤에 올 수 있는 게 10가지니까 답은 110이 답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58번 문제 봐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교대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물었어. 그러면 이 배열하는 방법수는 결국 한 가지 종류밖에 없네. 남녀, 남녀, 남여, 남.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남학생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하면 4팩토리얼이 돼. 남학생을 배열하고 나서 그리고 이 여학생을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돼서 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야. 자, 이제 59번 문제 보자. 59번 문제는 문제 뜻이 총 7명이 있어. 총 7명이 있는데 3명을 배열한다는 거야. 그런데 A가 포함되지 않도록 배열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3명을 배열하는데 A가 포함 안 돼. 그럼 나머지 인원수는 6명이 남겠지. 6명이 남기 때문에 여기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고 그 다음에 5가지고 그 다음에 4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거 120가지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배열할 때 A가 포함되도록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래. 그러면 A를 제외시켜놔. A를 제외시키면 나머지 6명을 가지고 몇 명을 배열해야 되냐면 2명을 배열해야겠네. 그래서 2명을 배열하는 방법수는 6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봐봐. 2명을 배열했어. 근데 요 A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A가 들어갈 자리를 보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라는 거지.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90가지가 나와. 따라서 요놈 특정 조건 제외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수를 구해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산하면 3명을 그냥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3명을 배열하니까 7명 중에 3명 배열하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당연히 21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만 요놈이 답이 나와. 그런데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결국 A가 포함되지 않는 방법과 A가 포함되는 방법 이 두 개 더한 값이 결국 뭐라는 거야? 두 개 더한 값이 뭐라는 거야? 210이 나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60번 문제 보자. 60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학생 A, B가 있는데 요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배열한다는 거야. 그럼 요 여학생을 제외시킨 다음에 남학생 4명을 먼저 배열을 한다는 거야. 남학생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이야. 그리고 나서 요 A라는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냐 하면 5군데 남기 때문에 A라는 여학생이 5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고 B라는 여학생은 나머지 4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서 답이 20 곱하기 4팩토리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61번 문제를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요번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배열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묶어서 한 개 취급해. 자, A, B 여학생 2명을 묶는 방법은 몇 가지냐 하면 2가지야. 이 말은 A, B 이렇게 해서 묶을 수 있고 또는 B, A 이렇게 해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학생을 묶어서 요 여학생 묶인 거를 별로 취급하면 남학생 4명과 요 별을 배열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지. 따라서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배열하는 방법수는 여학생을 묶는 방법에다가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이 붙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5 빼기 120이니까 답은 240까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62번 문제 와봐. 6개의 숫자가 있대. 1부터 6까지 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3개를 뽑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에 대해서 문제를 냈어. 자, 그럼 첫 번째 보자.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구하래. 그러면 세 자리 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네모를 3개 그리고 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가 올 수 있냐면 6가지가 올 수 있고,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수도 6가지고 세 번째 올 수 있는 수도 6가지가 돼. 따라서 이 놈은 6의 세제곱까지가 나오고, 이걸 계산하면 36 곱하기 6이니까 66에 36에서 216가지가 바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가 돼. 그런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모두 다 더하라는 거야. 그렇다면 얘도 우리가 1의 자리 합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1의 자리에 1이 몇 번 오냐가 가장 중요해. 1의 자리에 1이 몇 번 오냐 하면 요 앞에 올 수 있는 게 6가지고 여기도 6가지기 때문에 1의 자리에 1이 몇 번 오냐면 36번 와. 그 말은 먼저 1의 자리의 총합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 하면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전부 다 6의 제곱만큼, 다시 말해서 36번 나온다는 거야. 저를 앞에 더하면 요까지 합이 15니까 15랑 얘 더하면 21 곱하기 36이 1의 자리 총합이 돼. 그래서 1의 자리 총합을 계산하면 756이 나와.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의 자리 총합은 756이라면 10의 자리 총합은 이거 10배인 7560이 될 테고, 100의 자리 총합은 75600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놈을 전부 다 더하면 그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총합이 돼. 이거 더하면 앞에가 6이고 뒤에 요놈 계산하면 1이 남고 하나 올라가지. 하나가 올라가면 14에다가 9가 남겠네. 또 하나 올라가면 여기는 3이 남고 839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세 자리 정수를 전부 다 더하면 83,916이 답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여기는 다 지우자. 여기다 지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3번에는 어떻게 푸냐 하면 이렇게 풀면 돼. 2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한 이랬어. 그렇게 되는 세 자리 정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 자리 정수를 우리가 구한 거에서 빼기 2를 포함하지 않은 세 자리 정수를 다 빼면 돼. 그러면 2를 포함하지 2를 전체 정수는 아까 6의 세제곱 나온다 그랬고 2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요 각각이 올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5의 세제곱 해가지고 216에서 5의 세제곱은 25 곱하기 5이기 때문에 125가 나오네. 125. 그래서 125를 빼주면은 91개가 되나? 이거 빼면 91. 그래서 91개의 수가 바로 2를 적어도 한 개 포함한 세 자리 정수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라 돼 있냐 하면, 일단 지우자. 4번에 뭐라 돼 있냐 하면 2를 적어도 하나 포함된 그 세 자리 정수의 총합은 얼마가 되느냐, 얘를 물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할 생각이야. 전체 수의 합에서 2를 포함하지 않은 요 수의 합을 빼는 그러한 짓을 하면 되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 전체 수의 합은 아까 계산해 놨단 말이야. 이게 83916이 전체 세 자리 정수의 합이야. 자, 이제 2를 포함하지 않은 그 수의 합을 구하면, 잘 봐. 요 놈은 이렇게 네모를 그렸을 때 1의 자리에 1이 몇 번 오냐가 중요해. 1이 몇 번 오냐 보면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2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수가 5가지고 여기도 5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의 자리에 1이 25번 온다는 거야. 그러면 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쓰고 그놈들이 전부 다 25번씩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 놈을 다 더하면 19 곱하기 25가 되겠네. 그리고 19 곱하기 25는 475가 나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위자리 총합을 구했다고. 이거 다 지우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하면, 요 수의 1위자리 총합은 475야. 그렇다면 10위자리 총합은 여기에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되니까 요렇게 될 테고, 그 다음 100위자리 총합도 여기 10위자리 총합에다가 공이 하나 더 붙으면 돼. 그래서 요 수를 전부 다 더한 값을 우리가 별이라 봐서 요 별을 집어넣어서 빼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야.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조건 제외를 또 한 번 볼 거야. 특정 조건 제외해서 푸는 거 먼저 보자고. 만중이가 속한 동아리의 10명 중 3명의 대표를 뽑는데 요거는 좀 달라. 봐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뽑을 경우는 요 3명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구분되는 경우야. 그런데 대표 3명을 뽑을 때는 요 모습과는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요럴 때는 3명의 대표는 대표 1, 대표 2, 대표 3이 되는데 요 둘이 다 똑같은 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반장, 부반장, 총무 요런 식으로 푸는 거랑 그렇게 뽑는 거랑 달라져. 그래서 요런 경우는 뭘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 컨비네이션 개념을 써서 푼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 봐봐. 민중이가 대표로 뽑히는 방법수를 생각하면 민중이가 대표로 뽑혔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되겠지. 그러면 민중이 포함해서 3명의 대표 뽑은 게 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9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민중이를 대표로 뽑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지? 따라서 잘 봐. 10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수는 특정한 A가 포함 안 될 때와 또는 A가 포함될 때로 나눠지고 A가 포함 안 될 때는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고 A가 포함될 때는 나머지 9명 중에 2명 뽑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특정 조건 제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 한번 본 거야. 이거는. 자, 요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뒤쪽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자, 이제 이웃한다는 말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거야. 우리 앞에 문제 풀 때 벌써 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묶어서 하나로 취급한다 그랬어.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 하면 묶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묶는 방법수를 빼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간단한 생각을 해보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여학생끼리 이웃해서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래. 그러면 여학생을 제외시키는 거야. 여학생 3명 A, B, C를 제외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외시킨 다음에 남학생을 배열하면 제외시켜서 이 놈을 어떻게 묶어야 돼. 묶는 방법이 3팩이야. 알았어? 3명을 묶는 방법이 3팩이라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묶어서 이 놈을 별이라 쓴다면 5명과 별을 배열하는 방법수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토탈 6개를 배열하니까 배열하는 방법수는 여기서 6팩이 나와. 따라서 잘 봐. 묶어서 6명을 배열하네. 그래서 답은 3팩 곱하기 6팩이 답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자. 요번에는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을 배열하는데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학생 A, B, C 3명을 제외시킨다라는 거야. 제외시킨 다음에 남학생 5명을 먼저 배열을 해. 남학생 배열하는 방법은 5팩이야. 그리고 나서 남학생이 5명이 배열되면 요때 여학생 A, B, C가 배열되는 방법을 생각하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군데 남냐면 6군데가 남아 이렇게.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6군데고 B는 5군데, C는 4군데가 남기 때문에 바로 요 놈이 답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63번 문제 봐봐. 여기는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데 잘 봐. 화분 3개가 있어. 그런데 빈 의자 8개에 화분 3개가 이웃하도록 의자에 하나씩 놓는 방법수를 구하래. 이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면 돼. 잘 봐야 돼 이거. 네모를 8칸을 그려놓고 네모를 8개를 그려놓고 나서 네모를 이렇게 8칸을 그렸다 생각해봐. 그려놓고 화분 3개가 연속해서 붙는 방법은 요렇게 한 가지, 다시 요렇게 한 가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화분을 배열하는 방법수는 이웃에서 배열하는 방법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놈을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런 빈 의자에 화분을 하나씩 올려놔. 이렇게 빈 의자에 화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빈 의자에 화분을 올리는 방법은 요거는 한 가지야. 왜? 화분끼리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나면 빈 의자가 몇 개가 남냐 하면 5개가 남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는다라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요 이웃하는 방법이 한 가지야.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이웃해서 묶은 방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요 화분을 3개를 이웃해서 의자에 올려놓고 묶은 요 놈을 별이라고 본다면 요 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가 나와. 그래서 방법수는 6가지다 라고 구한다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형태는 어떤 모습이냐면 화분 3개가 의자 사이에 의자에 놓을 때 화분과 화분 사이에 빈 의자가 있도록 놓는 방법이 몇 가지냐 예를 물었어. 그러면 화분을 일단 얹혀놔. 화분을 얹어서 의자 3개를 빼놔 이렇게. 그러면 빈 의자는 몇 개 남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아. 근데 요놈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요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가 돼. 이럴 경우는 요 화분을 올려놓은 요 놈이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 들어가도 똑같아. 이럴 때는 6개의 빈자리에 3개를 뽑으면 예를 들어서 요놈을 뽑았다면 요 화분들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답은 6콤비네이션 3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달라져. 봐봐. 3명이 모두 이웃하게 의자에 앉는 방법수를 구했어. 그러면 사람한테 앉힌단 말이에요. 여기 A 앉히고 B 앉히고 C를 앉혀. 그래서 이거 묶을 때 묶는 방법이 3팩이 돼. 묶어서 요놈을 우리가 묶어서 별이라 본다면 빈 의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때 요 묶어서 요 하나 별로 만들었을 때 이 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면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가 돼. 따라서 이럴 때는 묶어서 6개 중에 하나 집어넣는다가 돼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웃하지 않게끔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서 3명 모두 4번 이래서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냐 요걸 묻는다면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잘 봐.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3명을 제외시켜놔. 어떻게 제외시키냐면 의자에 앉힌 채로. 그래서 의자에 앉힌 채로 A, B, C 이렇게 제외시켜 놓고 나서 첫 번째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5, 6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6군데고 B는 5군데, C는 4군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자, 이제 64번 문제 보자. 64번 문제는 문제가 빨간 타일이 9개가 있어. 파란 타일은 4개 있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 파란 타일과 파란 타일 사이에는 빨간 타일이 항상 문제가 뭐라 되어 있냐면 홀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홀수에.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문제야. 자, 요 놈을 풀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에 파란 타일이 1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 파란 타일은 2번엔 들어올 수 없어. 3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들어올 수 있는 데는 홀수기에 비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번에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요 파란 타일은 홀수번에만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또는 다시 파란 타일은 어디에 들어올 수 있냐 하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첫 번째 파란 타일이 짝수번 파일에 이게 파란 타일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 파란 타일은 첫 번째 짝수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짝수 번째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일은. 그래야지만 홀수기에 빨간 타일이 파란 타일과 파란 타일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 풀었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부터 13까지 짝수는 몇 개 있냐면 짝수는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고 홀수는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요 파란 타일이 6개 중에서 4개 뽑아서 파란 타일을 집어넣으면 되고 또는 7개의 짝수 홀수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자동으로 파란 타일이 글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6컨비네이션 4 더하기 7컨비네이션 3이고 6컨비네이션 4는 6컨비네이션 2랑 같고 요 놈은 7컨비네이션 3이랑 같기 때문에 6컨비네이션 2를 계산하면 2분의 6 곱하기 5가 됐지. 그래서 15가지가 나와. 요건 15가지고 7컨비네이션 3은 35야.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답이 50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